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여러분, 오늘은 따사로운 햇볕과 함께 주천에 제가 왔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분들이요, 엄청나게 무언가와 사랑에 빠진 분들이라고 하는데, 약간 감이 온다고 하면은 이 주천에는요, 술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혹시 저랑 똑같이 애주가? 사심채우기 방송은 이제 그만! 그러면 대체 어떤 거와 사랑에 빠진 분들이에요? 커피라고 합니다. 내 스타일. 공유 오빠, 원빈 오빠, 이런 분들. 그럼 혹시 저의 어떻게 잠깐만요. 화장 좀 고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커피계의 공유는 아니지만 커피계의 신인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학교 밖 바리스타 수업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현장. 청소년 바리스타들을 만나봅니다. 영월군 주천면.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곳. 온다. 멀리서 걸어오는 실루엣이 범상치 않은데 두근반 세근반 기다린 끝에 만나게 되는 오늘의 주인공. 이 학생이 주인공? 잠시만요. 어디 딴 분이 나오시나? 혹시 우리 두 친구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잖아. 커피 좋아해요. 저는 커피 되게 사랑하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만나러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맞는 거겠죠? 그럼 난 뭘 해야 돼? 저희 이제 갈 데가 따로 있습니다. 갈 데 없어. 아니에요, 가세요. 나 퇴근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나? 끌려가다시피 따라가긴 하는데 대체 공유는 어디 있는 거냐고요? 저희가 커피 만드는 곳 가기 전에 들러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여기 바로 여기요. 아이들의 바쁜 걸음을 따라온 이곳은? 이분이 공유예요? 네. 이분이 공유였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아이들 꿈의 첫 번째 조력자 예지은 청소년 지도사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커피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저희 지역만 해도 꿈이 카페 사장님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이 카페에 대해서 좀 체험하고 싶은데 뭐 오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또 카페 사장님도 섭외하고 교육장의 위원님도 섭외하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화 청소년 문화의 집 소속인 예지은 지도사님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님과 카페 사장님까지 발벗고 나선 건데요. 아이들이 전원 바리스타 국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꿈에 한 발짝 다가간 시간이었죠.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두 번째 조력자를 만나려 교육 장소로 향했는데요. 자격증 취득을 도왔던 전문 강사이자 교육평가위원인 김도건 대표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복받은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결심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영월 사람입니다. 영월에 대한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고 또 사랑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우리 후배들에게 그냥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 마을 주민이자 목사인 김도건 강사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재능 기부를 해왔는데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오히려 보람과 희망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같은 온도랑 같은 이제 커피 내리는 기계를 사용을 했는데 누가 내리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물의 온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라인더와 에스프레소 머신의 세팅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그것을 많이 배웠죠. 어우 뜨거운데요? 우선에 나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 지금 혓바닥 뒤인 줄 알았어. 잠시만요. 과연 그 맛은? 미슐랭에 등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커피를 뭐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먹어도 굉장히 풍미가 좋고 또 커피하면 뭐가 좋아야 되죠? 그 목 넘김이 너무 좋더라. 달콤한 커피 향을 따라 아이들의 세 번째 조력자를 찾으러 한 카페에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시간 좀 되세요? 저는 아이들을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저 임무였기 때문에 저는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커피 한잔 할래요? 와 오랜만이야.
현장은 언제나 목마른 거겠죠? 같은 학교 선후배인 두 학생이 서로 도우며 근무에 나섰는데요. 학교를 마친 고1 학생까지 합류했습니다. 바리스타로 데뷔한 아이들이 약 4개월간 영월 지역 4개 카페에서 현장 실습과 메뉴 개발까지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나의 영업터에서 어쨌든 그 장소와 시간을 대여를 해주는 건데 네. 어느 정도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때는 이런 하고 싶어도 또 기회나 장소가 없어서 못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일찌감치 관심 있는 거에 옆에서 또 도와주는 것도 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니까 앞길에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바람이지 다른 건 없어요.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되고 저 딸기 스무디 하나 주시겠어요? 손님이 메뉴를 주문하고 직접 실습을 해보는데요. 주문을 받고 메뉴를 만드는 실력이 제법 능숙합니다. 주문하신 딸기 스무디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격증뿐 아니라 현장 일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값진 경험이죠. 이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실습을 하고 있는데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지역 청소년들이 네. 또 워낙에 친절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네. 지역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지역 주민으로서는 감사한 따름이거죠. 아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커피를 맛보셔야 돼요. 그 중에 라떼가 진짜 맛있어요. 누구나 나만의 라떼가 있는 법. 청소년 바리스타가 직접 내린 에스프레소에 따스한 우유가 더해져 라떼 아트가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사회생활의 선배님은 또 이쪽이 많아요. 이게 사회생활하면 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예. 어땠어요? 잔소리를 많이 안 예쁘잖아요. 뒤에도 손님들이 보는데 지금 예쁜 모양으로 지금 리본을 사회생활 선배의 연륜이 느껴지죠? 실습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해오고 있잖아요. 참 많은 거를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손님을 응대하는 법과 자동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일하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꿈이 궁금합니다. 어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지. 꿈은 바리스타가 아니긴 한데 오, 저희 PD님처럼 오. 약간 영상 쪽 오늘 촬영하면서 그 바뀐 거 아니죠? PD가 꿈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아이들의 꿈은 지금도 자라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좋아하게 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기도 하고 마시고 나서 맛있게 먹었다라고 말을 해주시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커피를 좀 내리고 싶어요? 약간 저만의 커피를 만들어서 네. 조금 이제 카페 같은 걸 차려보고 싶다. 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단 말이 있죠. 바리스타 경험을 가진 주민들이 서로의 재능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돕고 있는데요. 향기로운 커피 향이 담은 청소년 바리스타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혼자 나왔어요. 같이 커피 마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 공유 오빠. 마십시오. 지금 제가 취했냐고요? 커피 향에 취하고 커피 맛에 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 커피는 추천이네요. 춘천의 대표 관광지인 소양강댐. 어느새 댐이 건설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소양강댐 건설 50주년을 기념하며 물의 도시 춘천에 대한 고찰을 작품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5명의 작가들이 표현한 소양강은 어떤 모습일지 물의 나라에서 만나봅니다. 예술 소통 공간 곳. 이곳에 입주한 작가들은 소양강 수몰 지역 중 하나인 동면 품걸리를 답사하며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활동하는 서예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춘천에서 활동하면서 춘천을 읊은 작품, 시들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손주들의 시를 재해석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는데요. 큰 붓으로 한 번에 쭉 내려긋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작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을지 짐작이 가네요. 물은 굉장히 약하지만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 큰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작품 글씨의 아름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 기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하면 흐름이나 힘 같은 게 끊길 수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한 호흡에 쭉 내려갈 수 있도록 수많은 연습을 하고 주제는 하나지만 표현하는 소재와 방법은 작가에 따라 다양한데요. 흙으로 빚어내는 범상치 않은 표정의 작품들과 만화 속에 나올 법한 캐릭터들을 만드는 신민 작가. 종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종이로 한 겹 한 겹 붙여 꽤 오랫동안 열과성을 다해 만든 작품입니다. 붙이는 종이에는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까지 손수 적어 놓습니다. 뭔가 되게 종이가 찢어지기도 쉽고 뭔가 좀 먹고 잘 빛에 바라고 청동이나 뭔가 돌같이 견고하진 않지만 근데 그게 마치 그냥 우리들 같이 그냥 소시민들을 되게 제일 잘 나타내는 재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계속 덧붙여서 붙이면 되게 단단해지고. 5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춘천문화예술회관. 흘러가는 물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김동일 현대무용가 물의 얼굴이라는 작품입니다. 소양강 그리고 소양강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예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하고 한 2가지를 생각했는데 약간 고여있는 물이랑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댐 같은 경우는 이제 갇혀 있고 계속 의도치 않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물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뒤에는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정에서부터 드리워진 한자들이 마치 한문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한데요. 부모님의 고향이 소양강댐 아래 수몰된 곳이라 이번 작업은 더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글씨를 표현할 때 좀 회화성이 짙은 한자의 오체 중에 전서체라는 상형 문자에 가까운 전서체로 소양강을 표현해 봤고요. 그래서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림에 가까운 글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댐이 생겨서 예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훨씬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에서 놀았던 것들, 얼음이 얼었을 때 거기를 걸어서 다녔다는 그런 것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행복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움을 주제로 소양강을 노래한 한시를 수집해 서예와 전각 작품들을 설치한 이한나 작가.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됐다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용문을 오르는 것을 등용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 그리고 그 집착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싶었고 소양강 수몰 지역을 답사하고 채집한 풍경들을 작품에 담은 성피라 작가. 일렁거리는 어떤 물의 어떤 면적인 어떤 운동성보다는 그런 물결의 어떤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그래서 결을 표현하는 데 집중해서 좀 가까이서 보면 다 선으로 표현이 되었거든요, 물이. 소양강댐 주변의 이미지를 수집하면서 이제 수몰된 풍경을 그린 건데요. 이런 오랜 시간 축적된 그 표면의 자연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실제 어떤 풍경보다 더 생경하게 이런 야생의 어떤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운동성, 그리고 자연에 축적된 그런 시간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지의 수묵으로 그린 풍경을 통해 수몰민의 이주를 주제로 한 김민지 작가의 작품. 수몰민 분들이랑 저의 또 공통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결은 달라도 큰 맥락에서 이주라는 그런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주와 관련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집을 짓는 작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주하고 이동하고 있는 내 모습이랑은 반대로 한 자리에 정착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제가 동경의 대상으로서 작품에 투영시키게 된 거거든요. 오세경 작가는 춘천의 오래되고 생경한 풍경을 채집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했습니다. 제 작품에 자주 등장한 소재는 이번 전시 제목처럼 물이랑 그렇죠 개인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불,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공지천 거리 거인이다가 다리 밑에 있는 LED가 물에 비춰지는 게 마치 어떤 불의 어떤 형상처럼 느껴졌었고 배를 타면서 이렇게 가르는 느낌으로 작업을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 돌아갈 고향이 사라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의 작품을 선보인 신민 작가. 작품 크기부터 눈에 띄는데요. 천사라는 어떤 대상이 되게 엄청 신성시하고 뭔가 엄청난 초월적인 존재들인데 되게 약간 보잘것없는 허름한 종이에다가 제일 기초적인 연필 드로잉으로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하고, 그래서 뭔가 천사라는 존재랑 이렇게 뭔가 여성 노동자라는 게 이렇게 결합이 돼서 좀 특이점을 낳는 작업인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빚은 500명의 물속의 나한들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아질 때마다 이제 춘천박물관에서 봤던 그런 나한 유적들을 보면서 이제 마르지 않는 흙으로 항상 부처님의 1급 제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그 나한이라는 존재를 이제 마르지 않는 흙으로 빚었습니다. 마치 이제 물에 잠긴 마을의 젖은 진흙들을 빚은 듯한 그런 500명의 나한을 만들어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1973년 소양강댐이 준공되고 50년이 흐른 지금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소양강댐이 작품 안에 녹아 있습니다. 춘천 사람들의 삶을 키워온 넉넉한 강. 호수에 멈췄다가 강이 돼 다시 흐르면서 늘 우리 옆에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으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돼 흐르는 소양강의 모습을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까르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신나게 뛰어다녀도 걱정 없는 곳이 있습니다.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놀이기구와 과학교구를 체험하며 오감을 자극하고 과학 공부도 할 수 있는,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착각할 만큼 즐거운 곳,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그곳으로 지금 바로 가볼까요? 삼척시 성남동에 있는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입니다. 삼척에 이런 곳이 있었어 싶은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사실 삼척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동굴 신비관이었던 곳입니다. 이랬던 곳이 바로 이렇게 변한 거죠.
예전과 다르게 이제 이곳에 찾아오는 건 귀여운 어린이 손님들. 아이들의 취향에 맞춰 화사하고 반짝거리는 실내가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습니다. 놀이에 앞서 안전교육을 먼저 받는 아이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이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과학체험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니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 공간의 시작이 궁금한데요. 삼척 어린이 과학 놀이 체험관은 지상 5층 규모로 하루 3차례 2시간씩 예약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이런 시설이 저희가 60개 정도 있고요. 강원도에는 한 5개가 있습니다. 삼척시에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생겨서 가장 신난 건 역시나 아이들이겠죠.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곳인 만큼 시설도 깨끗하고 값도 저렴합니다. 지역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운영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2,000원, 부모는 4,000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재미도 아이들의 안전도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는 욕심쟁이가 매의 눈으로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저희 시설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생이랑 같이 안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니 걱정 없이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곳을 자세하게 한다면 더 재밌게 놀 수 있겠죠?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엔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네, 1층은 주로 이제 영유아 그다음에 이제 초등 저학년생 위주로 되어 있고요. 1, 2층 이제 경사로나 2층에서는 조금 이제 고학년들 위주로 과학적인 이제 교구들을 이용해서 과학 원리를 이제 학습하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구비해뒀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바로 과학교구입니다. 그중에 하나를 체험하고 있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놀러 왔다가 근처에 이제 들을 만한 곳 알아보고 있다가 와이프가 예약 잡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놀거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왔다는 가족.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규모는 딱 적당하고 너무 넓으면 애들이 또 힘들어하는데 이 안에서만 이것저것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규모는 경기권이 크기는 한데 이제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뭘 있어도 이렇게 뭐 줄 서야 되고 하기가 힘든데 여기는 여유 있고 되게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물론 아이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겠지만 이렇게 같이 놀 교구까지 있다면 더 좋겠죠? 여기 재밌는 거 많고 바다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이번엔 다른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3D 펜 체험이 한창인데요. 이 가족은 어떻게 방문하게 된 걸까요?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먼저 왔다 가봤는데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게 됐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인 만큼 과학과 관련된 체험이 많습니다. VR을 통해 우주를 탐험해보기도 하고 암벽을 타면서 마찰과 반동의 원리를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 할 수 있는 이 기구는 시각을 자극해 반사신경을 키워주고요. 빛과 물건들을 이용해 그림자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수 있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하얀 빛이 나는 보드 위에 색색의 막대를 꽂아 시시각각 변하는 색깔도 관찰해 봅니다.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직접 와서 과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넓은 공간을 뛰어다니는 이제 이런 놀이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또 방문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넘치는 에너지로 잠시도 쉬지 않는 아이들과 놀다 보면 에구구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럴 땐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폭신하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 쉬다가 아이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지면 밖을 훤히 볼 수 있는 창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잠시 한숨 돌릴 수 있겠죠. 3층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트리가트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재밌는 연출이 가능한데요. 거미를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익살스럽게, 아니면 막 달에 도착한 우주 비행사처럼 멋있게 사진을 찍다 보면 같이 온 누구와도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으로 애들하고 갈 곳 찾아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근처에 이런 공간이 없었는데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울진에 살고 있어가지고 집 주변에 그 왕피천이라든지 거기에도 해양과학관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다녔는데 이제 여기가 오픈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제 날씨가 흐리고 하면 갈 곳이 더 마땅치가 않아지는데 이제 실내에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트리가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 과연 이 소리는 어디서 흘러나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 보니 빈백에 편안하게 앉아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는 아이들.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죠? 알고 보니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상영해주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지칠 때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보는 영화. 저도 저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아쉽다. 어린이들이 과학체험관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어린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척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게 과학을 배우는 건지 노는 건지 잘 모르더라도 신나게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학도 익히고 흥미도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과학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천장 삼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조명 삼아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예술 작품을 만나는 야외 갤러리.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꽃. 춘천은 지금 가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성으로 만나는 가을의 이야기. 조각 전시와 가을 꽃밭을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직원들이 출근을 하기도 전인데요. 춘천 MBC 광장을 채우는 기계 소리가 우렁찹니다. 화물 크레인까지 동원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꽤 무거워 보이죠? 바로 현대조각 초대전을 위한 작업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가을의 정취를 더욱더 깊게 해주는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올해는 감성으로 만나는 조각축제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인제에서도 조각과 문학, 가을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한국현대조각초대전은 1987년에 시작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무려 37회째 이어져 온 역사 깊은 전시입니다. 야외 조각전인 만큼 거대한 조각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2m가 훌쩍 넘는 상주석 작품, 무게가 무려 3톤이 넘는다네요. 저거 이불을 여기다 끼워. 저기 이불 자 이불. 네. 이불을 끼워. 장비가 있어도 옮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두 개로. 조각 작품 옮기는데 이불까지 등장. 이불을 대고 조심조심 들어올려 봅니다. 정말 극한 작업이 따로 없는데요. 참 고난의 작업입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근데 여기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죠. 제일 신경 쓰시는 건 뭐? 이 작품에 이제 상처가 날까 봐. 그게 최고 중요한 거죠. 저런 건 무게가 지금 3톤 이상을 가니까는 저희들도 아주 그냥 머리가 쥐가 납니다. 저런 거는 너무 무거우니까는 가서 세심하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열심히 만든 작품들이 행여나 망가질세라 조심조심 옮겨놓습니다. 전날 부산에서 출발해서 춘천에 도착한 작품인데요. 운반이 끝난 뒤에도 꼼꼼히 무언가를 확인하는 이 사람, 바로 이번 전시에 참여한 도우선 작가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 작품들, 마무리 설치 작업까지 작가들이 직접 하는데요. 도우선 작가의 기린 작품도 하늘을 날아올라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 키만한 스테인리스 작품, 장정들 서너 명이 달라붙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잔디밭에 자리를 잡아보는데요. 역시 설치 마무리는 작가님이 완성시켜 줍니다. 이 작품은 그 공존이라는 명제로 제작된 작품인데, 인간과 문명의 공존하고 자연과 문화의 문명과의 공존, 이러한 그 공존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긍정적인 방면에서 어떤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 자식을 그 사회에 일단 던져놓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얘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또 어떻게 좀 잘할지, 그건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전시가 있으면은 좋은 작품으로 선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벌써 미리 들고 있습니다. 부산을 출발해 멀리 춘천까지 온 작품들, 춘천에서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춘천 작가 강원대 정기훈 교수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재료에다가 사진을 붙여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삶이란 주제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출을 해서 조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바다의 컨셉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그 시리즈 중에 한 작품입니다. 예, 매년 출품하면서 느끼지만 제 작품, 저도 물론 작품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지만, 여기 출품하신 많은 작가분들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시고 더 진지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교훈을 하나 얻어서 돌아갑니다. 오후에도 작품 설치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덜컹거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네, 아무래도 작품들이 크고 부러지기 쉬운 재료들이다 보니까 덜컹덜컹하면 제 심장도 같이 덜컹덜컹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이제 평화구축이라는 작품이고, 제목 그대로 이제 아이가 피스라는 단어를 쌓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되게 쉽고 재밌는 조각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조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단어,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 자체가 좀 얘기하기도 쉽고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보기도 쉬울 거라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글자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일상생활에 자주 들어와 있는 문화들이니까 그냥 피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진 작가들의 참여도 활발한데요. 개성이 뚜렷한 두 작가의 작품들. 이 작품은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꽃에 대한 기억을 저는 조금 깨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한 작업이에요. 스테인리스 조각들이 쌓이다 보면 지워지잖아요. 그게 기억의 조각이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각들을 쌓이면서 지워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의 개성을 담은 작품들, 마지막 꽃단장이 한창입니다. 예술도 관객이 있어야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인데요.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야외 전시.
저희 평소에 작품을 조금 직관적인 이미지보다는 추상적인 이미지로 조금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화려한 컬러감과 곡선의 이미지 그리고 남녀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가운데 작품 쓰셔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시고 뭔가 뽀뽀한 듯한 이미지로 앞에 이렇게 입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이렇게 사진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작품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제가 이제 작가로서 되게 또 흐뭇하기도 하고 SNS에 올려주실 때마다 좀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외 조각으로 놔둔 만큼 만져보셔도 되고요. 컬러감이 화려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도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만난 조각 작품들 천천히 걸으면서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봅니다. 조각으로 예술의 감성을 채웠다면 이번엔 서둘러 가을로 물들고 있는 자연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어느새 꽃밭은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카페인 듯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문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꽃들의 세계. 사계절 내내 꽃향기에 둘러싸여 즐기는 차 한 잔. 가을날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주로 꽃 경관작물을 심어서 손님들이 오셔서 꽃을 보고 힐링을 할 수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 샤스타 데이지, 메리골드, 그리고 버베나 그리고 가을에는 핑크뮬리 9월 달에는 핑크뮬리가 이제 막 피고 있습니다. 곧 분홍들판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가을의 매력은 뭘까요? 일단 계절이 야외에서 차를 마시거나 바람을 쐬기가 좋은 계절이잖아요. 바람도 쐬고 이쁜 꽃도 볼 수 있고 사진도 찍고 가족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선선해진 바람과 함께 완연한 가을 날씨. 여러분의 사진첩은 어떤 빛깔로 채워질까요? 강원도립 화목원도 가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맨드라미와 천일홍이 가장 먼저 가을을 반기고 있는데요. 색깔이 화려하네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진. 바로 지금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이겠죠. 신호 올키길이지 뭐. 우리 올키니까. 여기 꽃이 꽃 많다 있다 그래서 해서 꽃 꽃 구경하러. 구경 왔는데 있습니까 꽃이? 어디 좋은 데 있으면 말씀하 있어. 계절마다 꽃을 만끽하기 좋은 곳, 곧 다가올 국화축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로 물들어가는 시간,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도 가을 감성을 느끼기 충분한데요. 이 좋은 계절, 어디로든 떠나볼까요?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강릉. 아름다운 바다와 멋들어진 소나무 숲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데 바로 이 매력에 빠져 20년 넘게 강릉을 사랑한다는 주인공이 있다. 강릉에서 뼈를 묻겠다 호언장담하는 그의 강릉살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주인공을 찾아간 곳, 강릉 송정 바닷가에 자리한 펜션인데 주인장 취향 진하게 배인 이곳은 낭만과 여유가 가득하고 저는 지금 강릉시 그 서핑협회를 맡고 있는 이용기입니다. 지금 본업은 건설업 쪽도 일도 하지만은 지금 강릉에 그 바다를 좀 이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3년 전 바다가 좋아서 강릉에 놀러 왔다가 아예 눌러 앉았다는 이용기 씨는 아직까지도 강릉에 푹 빠져 지낸다고.
원래 집이 인천인데 부산에서 한 8년 살다가 강릉에 어떻게 우연하게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릉에 정착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한 1, 2년 정도 살 생각이었는데 지금 살다 보니까 20년이 넘었네요. 허나 허구한 날 바다에서 놀 수만은 없는 법. 그의 직장은 애견 펜션이라는데 왜 하필 애견 펜션을 택했을까요? 저희들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어디 여행을 가면은 제일 문제가 이제 숙박이에요. 뭐 돈이 없어서 어디 호텔을 못 가는 게 아니고 항상 허름한 데 가서 강아지인데 잠이 잘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강아지랑 같이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갖고 그런 의도로 여기를 만들었습니다. 강아지와 아빠 모두를 만족시킬 필연의 선택이었던 것. 이 친구는 이제 미니핀 말티즈라고 말티즈 이제 미니핀인데 이름이 담보입니다. 은행에 좀 갖다 맡기려고 담보를 하고 줬는데 요거는 이제 3살 됐어요. 이제 만 3살 됐고 저기 등장하는 저 친구는 탄입니다. 원래 연희하고 탄이하고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딴 데로 갔고 탄이 일로 와. 탄이 일로 와. 이놈은 지금 5살 정도 됐습니다. 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요 수영장. 솔밭과 바다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뷰 맛집이죠. 아니 그런데 아빠와 탄이 동시 입수? 신나는 패들보드 타임. 해양 스포츠 그러면 이제 서핑이 요즘 대표적인데 서핑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만 할 수 있는 특권 같은 그거 잡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패들보드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탈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가 오면은 하나의 추억거리를 만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스포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패들보드만의 매력. 특히 요 녀석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요. 부전자전입니다. 남항진 솔바람 다리를 찾은 이용기 씨. 수직하고 수직으로 해서 당겨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패들은 만약에 파도가 쳤을 때도 이게 저런 작용을 제가 원래는 직업이 이제 건설업 쪽에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강릉화 살면서 바다를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그 바다에 노는 걸 좋아하다가 이 패들보드하고 서핑하고 이 접목을 하면서 강릉에 와서 살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는 좀 남겨놓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서핑서부터 패들보드 이걸 갖다 좀 강릉에 좀 활성화 좀 시켜보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저희 강사들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들을 대상으로 패들보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든든한 조교는 바로 요 녀석 탄이죠. 시원한 바다를 가르는 짜릿함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패들보드. 탄이야, 너 올여름에 더 탄 거 아니니? 원래는 이제 외국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그때 이제 원래는 이제 서울로 돌아왔었는데 이제 패들보드 타고 강릉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이제 살게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뭐 이제 보다시피 저는 중년인데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봤지만 이만큼 만족하고 행복한 점은 전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SUP를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패들보드 참맛을 알게 해준 주인공. 수강생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항상 동생들 챙겨주고 후배들 챙겨주고 조금 희생해서 계속적으로 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원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세요. MZ 세대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뭔가 의견을 냈을 때 그러네? 야 그거 괜찮다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열린 마인드로 다들 받아주시니까 젊은 분들께서 말씀드리기도 되게 편해하고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고 매일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데 불났다는 경보를 받고 15분 남곡도에서 났는데 거리가 되게 멀어갖고 거기는 뭐 불나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불난 지 한 15분 정도 지났나? 그 샵에 있는 친구들이 불 붙었다고 전화 왔길래 가보니 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 4월 발생한 강릉 경포 일대 대형 산불로 인해 그가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2동이 모두 다 불에 타버렸던 것. 원래 그 5월 5일 날 저희가 새로 오픈을 좀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타버렸죠. 그냥. 나중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전소가 돼가지고.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솔숲을 산책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강릉 솔직히 해서 이 바닷가에 있는 이 소나무 숲들은 진짜로 세계 어딜 가도 이런 숲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만큼 또 거리가 이렇게 되는데도 없고, 그리고 바다 바로 앞에 이런 소나무 숲이 조성된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강릉의 하나의 보물 중에 보물이거든요. 목표는 그냥 강릉 바다가 좀 이렇게 핫하게 좀 이쁜 그림이 됐으면 그것만 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 강릉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행복을 찾아가려 합니다. 바다를 눈에 담고 바다에 몸을 담그며 힐링을 느낀다는 그에게 강릉이란 도시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제2의 고향이니까요. 강릉이란 내가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고 뼈를 묻어야 될 곳이 강릉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어떤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되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되나가 아니고 그게 되네가 되게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오늘을 일궈낸 이용기 씨. 용기라는 그 이름처럼 씩씩하게 꿈을 펼쳐나가길 응원합니다. 한이와 함께 그가 만들어갈 내일은 과연 어떨지 강릉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